윤석열 씨가 대구를 갔더라고요. 윤석열이 대구를 가서 소주를 마시는데요. 자세히 한번 보실래요? 마시고 있는 술 이름이 대선 소주예요. 배우 아우, 근데 요새도 낮술 먹는 문화가 있나요? 그러니까 이게 특수부들이 하던 짓이에요. 낮술 먹는 문화가. 아, 제가 그런 줄도 몰라. 진짜 무슨 대낮에 이 삼복 더위에 저 더워서 짜증나 죽겠는데 낮술 먹는 거 저거를 봐야 되냐고요. 언론을 통해서. 아 그러니까 이거는 대선 주자가 만약 이재명이 그랬다고 생각해봐. 뭔 이재명 지사가 낮술 먹었다고 생각해봐. 아니 이낙연 후보도 마찬가지죠. 마찬가지죠. 민주당 후보들이 낮술 먹었으면 이건 난리 났을 거예요. 네. 이거를 저기 홍보라고 이렇게 버젓이 기사를 내보내 줍니까? 아우. 그러니까 그게 있잖아요. 동네 술꾼. 내가 제일 싫어하는 술꾼. 그거 좀 식당에 가가지고 술 드시면서 막 지금은 2인까지만 되지만 4인 될 때 있잖아요. 테이블 안 하고 8명 와가지고 한 2시간 내내 아이들도 있는데 딴 테이블에 막 떠들고 놀면서 술 막 병채 이만큼 쌓아놓고 하는 그 동네 술꾼하고 뭐가 달라 이게. 그건 또 대낮이잖아요. 저는 대낮이라는데 깜짝 놀랐고 국회의원들도 있었다는 건가요? 뭐? 아니 내가 봤을 때는요. 그 열린 공감 TV가 부인의 과거를 깠잖아요. 양재택 검사의 엄마 인터뷰를 했어. 그래서 이제 밝혀진 거야 이제. 그 과거가 드러나면서 뭔가 좀 굉장히 빠기치기 아니냐 이런 분석도 있어요. 저는 그걸 크게 꾸짖었죠. 근데 저 열린공감 TV 그거 꼼꼼하게 봤거든요. 그게 사실이 아니라면 마지막 부분 특히 뒷부분 그거는 최은순 씨가 감옥에서 고소해야 될 일이던데요. 네. 본인을 무슨 재산을 이렇게 막 뭐 해서 약간 속이고 이래서 탈취한 사람처럼 묘사했잖아요. 그게 사실이 아니면 그건 법적 책임을 물어야 될 사안이던데요. 예. 그게 깜짝 놀랐어요. 본인이 안 하고 삼자가 하게 되면 무고죄를 피해갈 수 있답니다. 여기 삼자가 하든 누가 하든 해야 될 것 같은 게 깜짝 놀랐어요. 저는 그중에 그 아크로비스타 관련하여 손주 주려는 거다 우는 그런 그렇지, 부분 그렇지. 보고 정말 깜짝 놀랐어요. 예. 자, 그 이야기 뭐 일단 넘어가고요. 윤석열이 8월 중에 입당한다는 사실 지금 분위기를 보니까 윤석열은 딱히 입당하겠다고 말을 한 게 아닌데 언론이 지금 계속 군부를 떼는 거죠. 8월 달에는 입당할 거야. 아니 입당해라죠. 입당해라. 윤석열 쪽에서는 아니 입당하겠다고 한 건 아닌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런 상황인 것 같고요. 아무튼 윤석열 씨가 지금 공공해지긴 한 것 같아요. 이따가 여론조사 이야기도 하겠지만 지지율이 떨어지고 나니까 방법이 없는 것처럼 보이죠 지금. 피신처가 필요한 네. 거죠. 그리고 아마 이번 대선이 끝나고 난 다음 윤석열 후보에 대해서 얘기할 때 변곡점을 얘기할 거 아닙니까? 네. 그건 딴 거 없어요. 장모가 법정에서 그냥 법정 구속돼 버리는 그 장면을 그거를 모든 언론이 다 보도를 했어요. 보도 안 할 수가 없잖아요. 네. 이게 진짜 가슴에 손을 얹고 언론이 생각해 봐야 돼요. 만약에 이낙연 후보의 장모가 이런 건강보험공단 사기 사건으로 연루돼서 법정에서 3년형을 받고 법정 구속됐어요. 그럼 이낙연 후보가 버틸 수 있겠습니까? 이재명 후보는 말할 것도 없고요. 더 못 버티죠. 왜냐하면 제가 왜 이낙연 후보 예를 드냐면 언론인 출신이니까. 네, 그래도 언론이 조금 상대적으로 우호적이라고 보고 예를 드는 거예요. 추미애 후보가 그러면 어떻게 됐을까요? 시아버지가 시아버지가 법정 구속됐어요. 그러면 법무부 장관 출신이 어쩌고 난리 나지 않겠습니까? 근데 검찰총장의 장모세요. 진짜 대한민국 언론은 아무리 좋게 봐줄래야 좋게 봐줄 구석이 없습니다. 맞습니다. 만약 이게 조국 장관의 건이었다면 윤석열이 검사로 있을 때 일어난 사건들 상당히 많잖아요. 검찰들이 윤호진 사건처럼 수사를 안 해버리는 쪽으로 계속 도와줬다면 윤석열은 본인이 그걸 부탁을 했건 안 했건 책임을 갖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 자이기 때문에 대한민국 사회가 전부 다 정상적이라고 보긴 좀 어렵고요. 언론이든 일반 국민들이든. 근데 그런 상황인 것 같고 어쨌건 윤석열은 지금 이제 결국에는 국민의힘으로 기어 들어갈 거고요. 여론조사 보면 국민의힘으로 들어가면 지지율 더 떨어집니다.
중도에 있던 사람들이 국민의힘도 싫어하는 사람들이 20% 있어요. 윤석열 지지하는 사람 중에. 그 사람들 지지율 더 떨어지면 상당히 곤란해질 거다. 뿐만 아니라 진보 중에 윤석열 지지자들이 있어요. 일부. 네. 일부. 근데 이제 윤석열이 문 대통령이 지금 김경수 지사 관련해 갖고 책임져라 이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네. 제일 세게 나오고 있어. 소위 말하면 배신자가 가장 세게 총질을 한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어머, 저는 그거 경험했어요. 어. 저는 정말 제가 그 재판, 말도 안 되는 억울한 재판, 그 결과 나오고 이 경험을 결정적으로 2번 했어요. 와, 이번에 보면서 큰 판이나 작은 판이나 그렇죠. 똑같다. 그런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원래 배신자들이 자신들의 그 충성심을 표현해야 돼서 더 훨씬 세게 나가요. 원래 그렇습니다. 그리고 진보에서 국힘으로 넘어간 사람들이 늘 앞장서요. 네. 어쨌건 지금 그래서 그 이재명 지사가 윤석열한테 정치를 어디서 배운 거냐. 나 되게 이게 시원하더라고요. 정치를 어디서 배운 거냐. 저거 한번 보세요. 윤석열 후보에게 경고합니다 하면서 첫 번째 비상식적인 대통령 끌어들이기를 중단해라. 두 번째 국민 무시 대선 불복 선동을 중단해라. 세 번째 정치 이전에 사람으로서의 일을 갖춰라. 윤석열은 지금 그러면서 여기 보면 지지율을 위에서라면 자신을 믿고 임명해준 대통령이라서 짓밟고 비난할 수 있다는 건 도대체 어디서 배운 정치입니까? 정말 특이하죠, 저 사람. 근데 이 윤석열에 대한 글이 다른 후보들은 안 나왔나요? 똑같이 동등하게 소개를 좀. 아니요. 안 나와요. 추미애 이재명 정도가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측면이 있고요. 지금 이재명과 싸우고 있는 쪽은 이낙연 후보 쪽이라서 저쪽에 대한 얘기 많이 안 합니다. 분위기 자체가 그래요. 분위기가. 이낙연 캠프에서는 이재명한테 막 총을 쏘고 이재명 입장에서는 상대하기 싫으니까 이제 뭐 최재형을 비판한다든지 윤석열을 비판한다든지 추미애 장관도 마찬가지로 그런 구도로 돼 있는 거죠. 근데 이거는 그 이낙연 캠프나 다른 김두관 캠프에서도 이거에 대해서 입장은 내야죠. 이건 의무고요.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선 이런 이제 정무적인 거 말고 우선 저는 보통 대법 판결이 나오면 법원 판단을 존중한다 이런 말 다 하잖아요. 네. 전 이번엔 그런 말을 하려고 아무리 그래도 못 하겠어요. 의원님도 의원님 판결 나올 때 존중하고 싶었어요? 전혀 안 했잖아요. 아니요, 저는 존중 하나도 안 했어요. 안 하고 막 그 1인 시위를 하고 싶었어요. 근데 어쨌든 제가 늘 비교하지만 홍준표 의원이 뇌물 사건이 있었습니다. 1심에서 유죄 받았거든요. 2심에서 무죄가 납니다. 그 근거가 뭐였냐? 증인의 증언이 왔다 갔다 한다. 일관되지 않는다가 근거였어요. 그러니까 합리적 의심이 있다는 거죠. 유죄에 대한. 그렇게 치면 드루킹 일당이 말 바꾸기 한 게 한두 번이며 심지어 증언을 이렇게 하자고 모의한 그 카톡 그 SNS 방까지 나온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드루킹 일당의 증언을 근거로 유죄를 때린 거잖아요. 저는 그거 못 받아들입니다. 왜 이렇게 우리나라는 판사마다 다릅니까? 맞아요. 그런데 무슨 대통령을 끌어들입니까? 네. 거기에 조국 전 법무부 장관님 그 또 마찬가지잖아요. 최성의 입만 보고 계속 그냥 그렇게 네. 말 바뀌는 거 다 인정해주고 한명숙 전 총리 때도 비슷하고, 그러니까 같은 역사가 계속 되풀이되고 있는데 네. 여기서 마치 혼자 무슨 뭐 신사적인 척, 혼자 뭔가 막 되게 합리적인 척하면서 저쪽 인정해준다 하면서 저쪽에서 박수 받는 거, 제가 다 너무 손발이 오그라들 정도입니다. 왜 그렇게 사는 건지 모르겠어요, 도대체. 그러니까 이낙연 후보의 아까 보여드렸던 페이스북 같은 논리로 하면요,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김경수 지사 문제로 민주당이 곤혹을 겪습니다. 그러나 과정이 어떻든 민주당은 사법부를 존중한다고 약속했습니다. 불만이 있어도 약속은 약속이고 판결은 판결입니다. 지켜야 합니다. 그것이 민주주의입니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는 거야. 실제로 사법부의 흑역사는 수도 없이 많거든요. 드루킹의 말만, 그 진술만 갖고 유죄 판결 내린 사건이에요. 이게 대법원 전원 합의체로 갔다면 무조건 무죄 날 사안이에요. 네. 보수적 성향의 대법관 하나가 한 사람 인생을 골로 보내버렸거든요. 김경수 지사 그 최후에 이렇게 들어가면서 언론에 대고 하는 말 들으니까 눈물 나더라고. 아무튼 윤석열 같은 캐릭터가
저는 역대로 좀 보기 어려운 캐릭터인 게요. 사람이 보통은 그런 상황이 되면 최소한 자기 인명권자는 안 건드리거든요. 이거 김경수 유죄라는 거 보니까 특검 다시 해야 돼. 거기다가 이준석한테 까였죠. 허위범 특검은 최선을 다했는데 무슨 특검을 다시 하자는 거냐. 그리고 실제로 그 판결문이 어디에도 문 대통령이 연관돼 있다는 게 나온 적이 없는데 이 배신자라면 먼저 총질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 주인한테. 아니 근데 그 이준석 대표는 윤석열 후보를 싫어하는 것 같아요. 싫어하는 거 확실합니다. 예, 왜냐하면 그렇게 말 잘 안 해요. 대표가 그냥 좀 생각해 보겠다 할지 뭐 이렇게 얘기하지 직방 그렇게 막 공개적으로 무시하거나 뭐 그러지 않는데 싫어하나 봐요. 예. 자, 알겠고요.